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생산하는 이 페이지까지 만들었죠. 뭐 생산을 아직 뭐 구체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지금까지 뭐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의 create라는 곳에서 이제 상품을 생산을 할 것이고, 생산을 하려면은 뭐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뭐를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제목, 이 상품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상품의 제목이 뭔지, 상품의 설명이 뭔지, 상품의 가격이 뭔지를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 create에다가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폼 하고 탭 치면은 뭐 C9은 더 많이 완성되는데, 그럼 따라 쳐보세요. 폼하고 input 텍스트 타입으로 하나 만들고, input 하고 넘버 타입으로 하나 만들고, input 하고 아니다, 얘는 텍스트 에어리어 라는 타입으로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제목, 이 상품의 이름 뭐 돌멩이, 그리고 상품의 가격을 입력 5천만원, 얘는 뭐 문자열은 입력 못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 돌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의 설명을 쓸 수 있는 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출 버튼도 있어야겠죠. 제출을 딱 하면은 이 상품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일단 폼이 좀 안 이쁘죠. 좀 꾸며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이라는 거를 좀 추가를 해보고, 라벨 해서 라벨 상품 이름 이렇게 하고, br 태그로 한 칸 띄워주시고, br 2번 넣어주시고. br 쓰는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냥 예시니까,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한 예시니까 그냥 그냥 따라와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벨 넣어주고, 같은 경우는 가격 해주고, 여기는 설명, 상품 설명 뭐 이런 식으로 라벨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러분 따라 쳐보세요. 멈춰놓고 따라 쳐보세요. 타자가 빠르신 분들은 따라서 치시고, 느린 분들은 멈춰놓고 치시면 됩니다. 제가 따라 치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상품을 등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 고침해보면 좀 더 이뻐졌죠. 뭐 이쁘다고 뭐 좀 더 버튼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로 btn fry 아이고 메리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은 좀 이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상품 이름을 우주 최강 돌멩이 이렇게 하고, 가격은 5천만원 이렇게 넣고, 상품 설명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돌멩이 하고, 등록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이 생산이 돼야겠죠. 저희가 만든 그 모델 프로덕트라는 그 붕어빵 틀에 맞춰서 딱 그 데이터가 생선이 왜 나와? 아무튼 생성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 칸 더 띄워줄까? 지금은 이렇게 폼을 만들었고, 이 폼을 어디로 보내줄지를 정해야겠죠. 어디로 보내줄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걸 액션으로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URL로 보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액션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근데 기본은 get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get 방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홈페이지 보이죠? 뭐 네이버 해서 네이버 보이고, 뭐 구글 해서 구글 보이고, 뭐 깃허브 해서 깃허브 보고, 이렇게 페이지 타고 어떤 HTML이 보이는 방법은 전부 다 get 방식입니다. get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에 반해 로그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런 식으로 로그인 값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뭔가 서버에서 처리를 해줘서 제게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이 폼, 저희도 폼 만들었죠?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폼에 어떤 값을 넣고 서버로 날리는 거,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이 네이버 서버로 날리는 거를 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는 건 다 get 방식이고 뭔가 이렇게 서버로 요청 날리는 걸 포스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폼에 메소드를 아무것도 써주지 않았을 때는 get 방식인 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상품을 생산하는 거를 URL 다시 create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어줬었죠. 어디서? 여기 있는 프로덕트 앱의 URL에서 create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create라는 곳으로 폼을 던지면 다시 create로 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돌멩이 5천만원 맞나? 하여튼 강력한 돌 이런 식으로 하고 딱 제출을 하면은 뭐 그냥 다시 페이지가 보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 값을 해줬잖아요. 뭐 돌, 가격,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이 각각 저희는 알죠. 이게 상품이고 가격이고 뭔지는 아는데 컴퓨터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알려주도록 얘네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인풋에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상품 이름은 타이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의 이름, 가격은 프라이스, 그리고 상품 설명에 텍스트 에어리에다가 네임으로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아까는 이 주소의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돌 500원 개꿀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면은 이제는 주소에 뭐가 잔뜩 붙었죠. 저희는 지금 폼으로 create 현재 지금 기존의 주소로 다시 보낸 건데 그냥 보내면 무슨 방식으로 간다고 했죠? get 방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get 방식으로 이렇게 값을 입력해서 보내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이 날아가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는데 주소창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다 보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포스트란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get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멋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뭘 검색했는지 나오죠. get 방식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서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보이는 건 get 방식이고 이렇게 보이는 건 get 방식이고 안 보이게 하는 것은 포스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 경로를 봅시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을 했는데 이 크레이트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막 물음표 하고 막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뭐 end 퍼센트라고 하는데 뭐 n%로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뭐 또 이렇게 n%로 돼 있죠. 이거 한 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물음표는 서버로 뭔가를 날리겠다라는 뜻인데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돌이라는 값을 날리는 거고 또 그리고 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500이라는 값을 날리는 거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는 이름으로 개꿀을 날리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경로와는 다른 뭐 물음표 n%라는 걸로 값들을 뭐 날린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생산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저희는 get 방식을 안 쓰고 포스트 방식을 쓴다고 했어요. get 메서드 포스트 방식을 쓴다. 자,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create라는 이 주소로 다시 던져주면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 프로덕트의 뷰스에 있는 이 create로 다시 오겠죠. 근데 포스트 방식이니까 그거에 맞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리퀘스트의 방법이 포스트이면 다시 포스트이면 자 이거 파이썬 문법 리퀘스트 방법이 등호 두 개로 같다를 표현한다고 했죠. 포스트와 같다면 그러면은 이 if 안으로 인덴트가 이렇게 4번 들어가면서 이쪽에 if 문이 참이라면 이 안에 있는 인덴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리퀘스트로 날라온 것 중에 포스트로 날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포스트 방식으로 여기에 써준 것들이 날라가겠죠. 그것들 중에 취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날렸었죠? 타이틀이란 이름으로 크리에이트해서 상품 이름을 받기로 했었고 프라이스란 이름으로 가격, 디스크립션이란 이름으로 설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슨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크리에이트라는 곳으로 날렸으니까 URL에서 create란 이름은 이 현재 경로에 뷰스에 있는 create라는 함수로 가라. 뷰스에 있는 create라는 함수로 가서 요청이 날라온 거에 포스트 방식이면 뭐 여기서 타이틀이라는 거 없고 만약 여기서 돌 500원 뭐 개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으면은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돌이 날아가니까 얘는 돌이 되는 거고 포스트로 날라온 것 중에 프라이스라는 걸 취하면 얘는 500원이 되는 거고 50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디스크립션 하면은 얘는 개꿀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상자에 담아줘야겠죠. 변수라는 이름의 상자에 담아주고 얘도 이름을 변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얘랑 얘는 다릅니다. 얘는 이 create라는 곳에서 잡아준 이 이름이고 이 뷰스에서 쓰는 얘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price라는 변수에 이 날라오는 500이라는 값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description이라는 변수에 리퀘스트 포스트 방식으로 날라온 것 중에 description 개꿀을 담아준 겁니다. 담아줬으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했죠? 오브젝트 생성. 저희가 모델링을 한 거 기반으로 생성된 프로덕트 모델로 오브젝트 상품을 생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저희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어디서 만들었죠? 현재 경로에 있는 모델스에서 프로덕트라는 모델을 만들었죠. 그럼 얘를 가져와 줘야겠죠. 가져오는 거는 누누이 이렇게 현재 경로에서 import 프로덕트를 가져와 줍니다. 가져와 주고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가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빈 프로덕트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막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타이틀이라는 컬럼이 있었죠. 프로덕트에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는 컬럼입니다. 컬럼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모델스에 이 컬럼으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타이틀, 디스크립션, 프라이스가 있죠. 그래서 뷰스에서 타이틀로는 아까 담아뒀던 이 변수 지금 이 앞에 타이틀과 뒤에 타이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 앞에 들어가는 거는 이 아까 만들어줬던 모델에 컬럼으로 있어야 되는 녀석이고 뒤에 들어가는 놈은 담아준 녀석이죠. 그리고 프라이스는 프라이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로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녀석은 이 같은 경로에 있는 프로덕트에서 이 컬럼으로 있는 녀석들이고 이 뒤에 들어가는 값들은 변수에 담아주는 녀석들이죠. 색깔이 뭐 똑같은 걸로 매칭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빈 박스를 열고 담아준 겁니다. 담기만 한 거예요. 프로덕트라는 박스 안에. 그럼 얘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 뒤에다 이렇게 save라고 바로 붙여도 되는데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뭐 프로덕트라는 또 변수를 하나 박스를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담아주고 이거 자체를 save 저장을 해주면은 성공적으로
프로덕트라는 객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이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생성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요.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들어가서 딱 했어. 그러면은 서버에서 로그인 처리는 됐는데 원래 페이지로 안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는 지금 뭔가 이렇게 처리는 해놓고 다시 네이버 본래 페이지로 로그인 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이걸 안 해준 거예요. 저희는 그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생성을 했으면은 뭐 어디로 던져줍니까? 뭐 메인 페이지로 던져주면 되겠죠. 일단 저희가 아직 메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는데 메인 페이지를 일단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뷰스에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말고 저희는 이 상품의 리스트들을 보여줄 거니까 리스트란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return render request에서 프로덕트에 있는 list.html을 띄워주겠다. 그리고 프로덕트의 새로운 파일에서 list.html을 만들어주고 urls.py에서 메인.점 거기를 띄워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앞에 프로덕트라는 경로가 붙고 저희는 아무런 경로도 붙지 않은 이 주소로 들어갔을 때 띄워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프로젝트에 있는 urls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 해서 아무런 경로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from 프로덕트에다 만들어졌었죠. 프로덕트의 뷰스의 리스트라고 함수를 만들어 프로덕트라는 앱의 뷰스의 리스트라는 함수를 임포트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 리스트라는 액션으로 가라. 그리고 이름은 리스트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뒤에 콤마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됐었냐면 여기 그냥 원래 점이었죠. 점은 현재 경로인데 현재 경로에 모델스에서 프로덕트를 가져와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렌더라는 거를 제가 실수로 지워가지고 에러가 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에러를 고쳤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리스트 메인 페이지 들어가면 일단 아무것도 안 써줬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뜨겠죠. 그리고 프로덕트의 create라는 곳으로 가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폼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뷰스 프로덕트의 뷰스로 가서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날라오면은 타이틀과 프라이스와 디스크립션을 받고 프로덕트를 이렇게 박스를 열어서 담아주고 저장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redirect라는 것을 여기 위에다가 임포트를 해주시고 렉트로 던져줘야 된다고 했죠. 어디로? 리스트로 던져주면 되겠죠. 리스트란 이름으로 만들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잘 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상품 이름 돌멩이, 가격은 5,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매우 강력한 돌이다 식으로 하고 생성을 딱 하면은 자, 이 에러 403 에러 나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CSRF 토큰이 없다는 에러인데요. CSRF 토큰은 여러분들의 보안을 위해서 사용자마다 다른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 폼 안에 있는 값을 보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꼭 넣어줘야 됩니다. 조심하고 자, 돌멩이 5,000원 개꿀하고 만들어주면은 지금 뭔가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온 거고 리스트라는 곳으로 돌아가야 맞는 겁니다. 다시 뷰스로 가보시면은 자, 그래서 방금 돌멩이라고 값을 입력을 해주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그럼 생성이 안 됐거나 뭔가 코드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리다이렉트 앞에 리턴을 안 써줬죠. 반드시 리턴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은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망치 100만원 하고 강력한 망치하고 딱 등록을 해주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로
자, 지금 아무것도 패스 경로가 안 붙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